처음 면접 본 곳은 집이랑 아주 가깝다. 전철 한 정거장 거리이다. 또한 여기랑도 가까워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는 영업지사가 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하여 사무실로 들어갔다.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주셨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첫 만남에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난 일단 마음이 간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고 회의실로 가는 길에 일하는 사무실을 빠르게 스캔하였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하는 사무실 공기의 탁도와 조명의 밝기 및 사람들의 표정, 분위기 등을 이 짧은 몇 초의 시간 안에 최대한 느껴야 한다.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가서 앉았고 대표님께서는 마실 것을 가지러 가셨다. 대표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아까 지나왔던 사무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책상에 공석이 많았고 직원은 단 3명이었다. 물론 이 회사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는 영업지사가 있어서 인원이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명은 어두웠고 직원들 표정이 밝지 못했다. 공기 또한 탁했고 분위기도 딱딱해 보였다. 대표님이 물 한 잔과 음료수 한 캔을 주셨고 면접은 시작되었다. 경력 위주의 자기소개를 요청하셨고 나름 전날 준비한 대로 하였다. 질문의 대답은 크게 안 떨리는데 자기소개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첫 면접이다 보니 약간의 떨리는 목소리가 티가 난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면접 동안 웃으면서 편하게 대화해 주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나름 긍정적으로 면접을 보았다. 그리고 전날 이 회사 사이트를 나름 보면서 분석하고 한 부분을 말씀드려 내 느낌상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면접을 보면서도 처음 회의실로 들어오는 길에 사무실의 부정적인 느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팀장급 채용은 아니어서 혹시 팀장님이 계시냐고 물었는데 다음 주 퇴사한다고 한다. 이 부분 또한 뭔가 물갈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으셨고 난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직전 연봉에 15% 업한 연봉을 말씀드렸다. 거기서 뭔가 잘못 들었나 싶은 머리를 갸우뚱하시며 직전 연봉이 이 정도인데 라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난 그동안 연차와 직급에 맞는 연봉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표님도 계셨지만 대부분 어떻게든 연봉을 적게 주려고 하는 대표님들이셨다. 그래서 연봉에 대한 동기부여는 없었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번 이직에서는 연봉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직전 연봉에 10에서 15% 정도 업하여 이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사실 면접을 마치고 나와서 10% 업한 연봉을 얘기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다음 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다. 과연 합격 연락이 올까? 오전 11시 면접이고 이 지역은 처음 가본다. 그래서 앱으로 예정 시간을 확인했지만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역에서 좀 걸어야 하기에 혹시 몰라 더 빨리 출발하였다. 회사 앞에 도착하니 10시 35분이었다.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피곤하고 멀다 생각 들었다. 웬만하면 밖에서 좀 있다 10분 전 들어가는데 이날 날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그냥 40분쯤 들어갔다. 인사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주셨다. 면접에 있어 중요 포인트인 사무실 스캔을 할 수 없었다. 회사가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쓴다. 미팅룸은 4층인데 그 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하는 사무실을 볼 수가 없었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사무실 공기의 탁도, 조명의 밝기, 직원의 표정,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0분 정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에 면접관 2분이 들어오셨다.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과 온라인 총괄 이사님이셨다. 면접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2분이 모녀지간인가 싶기도 한 게 가족회사인가 싶기도 했다.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다. 이력서에 내가 강원도인 것을 보시고 무릉 계곡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갔다고 하였다.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생겼고 마음속으로 이거 거의 50% 이상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웃으며 리액션을 충분히 해드렸다. 그리고 경력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다. 딱딱하지 않고 대화하듯 면접을 보았다. 면접 분위기는 나름 만족한다. 계속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사님의 어느 한 멘트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다. 사업을 제외하고 최근 직장생활이 1년 내외인 점을 콕 집으며 우리는 오래 다닐 직원을 뽑고 싶은데 이 점이 아쉽네요 라고 하였다. 사실 맞는 말이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난 최근 직장이 그러지 못했다. 3개의 직장 모두 1년 내외였다. 그래도 할 말을 해야 하기에 나는 얘기하였다. 3개의 직장 중 2개의 직장은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과정보다 결과를 보는 것 같은 눈치였다. 시큰둥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면접 분위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다. 첫 번째 면접 때 직전 연봉 15% 업하여 말씀드렸다가 어이없네라는 표정을 본 나는 10% 업한 연봉을 말씀드렸다. 사실 이 회사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출퇴근 거리는 둘째이고 희망 연봉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처음 면접 제안 전화가 왔을 때 면접 보았던 그 이사님이시다. 전화상 짧은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연봉은 직전 연봉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죠?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희망 연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수 쳐서 직전 연봉과 비슷하게 책정하며 말씀한다는 것이 말이다. 여기서 내가 어버버대며 네라고 하면 낚이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직의 목적 중 하나가 더 나은 연봉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싶었다. 지금까지 면접 많이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하였다. 그리고 면접 때는 대표님께서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지만 나의 희망 연봉을 듣고 갑자기 설교를 하셨다. 직장 생활함에 있어 돈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열심히 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왈라왈라. 물론 내 성격상 끝까지 경청하듯이 들어드렸다. 하지만 듣고 있음과 동시에 내 마음은 여기는 아니다라고 결심하였다. 차라리 금액적으로 내고를 하던가 하면 깔끔할 것 같다. 그냥 면접자 마음을 건들면서 낚으려는 느낌이라 상당히 별로였다. 이래서 역으로 면접 제안 온 곳은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주에 연락 주기로 하였지만 이미 내 마음은 결정했다. 이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냥 바람도 쐬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구직활동 1주차에 10군데 이력서 지원하여 면접 2군데를 보았다. 그리고 모두 불합격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제 구직활동 시작했고 또 면접 본 2회사가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물론 이것저것 따질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데나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것보다 조금은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구직활동 2주차를 맞이하러 가보겠다. 스타트업은 나름 재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적은 인원이기에 한 사람이 몇 명의 몫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 잘되면 후에 초기 멤버 챙겨주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꽤나 힘들 수는 있다. 나는 처음 사회생활이 스타트업이었다. 멀티플레이는 기본이고 야근과 철야까지 박봉으로 직장생활을 했었다. 그래도 일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 행복했었다. 하지만 성공하기 전까지의 처우와 보상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이 40 넘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또한 깨림칙하기는 하다. 암튼 이력서를 지원하고 불과 몇 시간 뒤 연락이 와서 면접 제안을 하셨다. 그런데 바로 당일이라도 면접을 보기를 원하셨고 많이 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급하게 사람 채용하려는 곳은 약간 의심이 들기는 하다. 하지만 사정은 면접 때 물어보고 들으면 되니 일단 당일은 어렵고 다음날 면접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오후 2시 면접을 보러 갔다.
먼저 부장님과 면접을 보았다. 부장님도 입사한 지 5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다. 현재 대표님, 부대표님, 부장님 세 분이 계시고 전에 MD와 웹D가 있었는데 금방 퇴사했다고 했다. 그래서 보니 현재는 3명이고 인원 충원으로 5명 정도 움직일 것 같다. 현재 신제품이 출시되어 브랜딩과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MD와 웹D 충원 중이라고 하셨다. 그동안의 경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있는 그대로 답하였다. MD 플러스 퍼포먼스 마케터 역할까지 바라시는 것 같았다. 2명의 몫을 1명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화상 급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여쭈어 보았다. 급하다는 것이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급한 것인지 매출이 떨어져서 급한 것인지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공고상에 알 수 없듯이 이제 상품 런칭하는 것이어서 결국 질문은 무의미하였고 빨리 실무를 하기를 원하셨다. 거의 채용된 듯한 뉘앙스로 빨리 같이 하기를 원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희망 연봉을 물으셨고 나는 사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전 연봉의 10% 정도 업해서 얘기를 하였다. 또한 공고에 4천만원 중반이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였다. 그러더니 그 연봉 아니면 안 되냐고 되물으셨다. 나는 솔직히 잘 못 들어서 네? 네? 어떤 거요? 라고 되물었다. 그러더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부장님과 면접을 보고 다음 대표님과 바로 면접을 보았다. 대표님은 나의 경력에 대한 질문보다 현 상황은 이렇고 기본적으로 MD 할 일에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더 해주셔야 한다고 하셨다. 예상한 대로 다양한 업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면접 자리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다. 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이 된 것이다. 다만 나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나도 사실 당황스럽고 고민 없이 바로 채용한다고 하니 기쁨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머뭇대니 대표님께서 아까 말한 희망연봉보다 더 올려주겠다고 하셨다. 솔깃하면서도 신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생각을 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사 측은 더 이상 면접을 보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하였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취업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내가 출근하겠다고 하면 취업이 된 건데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다. 그래서 난 시간을 끌어봤자 서로 좋을 것도 없기에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고민하고 생각하여 결정하였다.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니 일단 출근을 해보자 라고 결정하였다. 아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잘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한다. 그래도 일단 한번 겪어보자 라고 생각했다. 출시된 상품이 성공 못하면 쪽박이고 성공하면 대박인 것이다. 내부의 움직임이 어찌 될지 모르고 스타트업 특성상 업무가 두서없이 날라올 것 같긴 하다.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단 며칠만이라도 겪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난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 출근한다고 하였다. 면접을 보고 고민하고 적어도 하루 이틀 뒤에 연락하여 합격 통보를 받으면 기쁠 것 같다. 바로 면접 자리에서 채용을 해버리니 이 느낌 사실 뭔지 모르겠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암튼 일단 출근하기로 하였으니 출근하도록 하겠다. 적응 기간 따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활동 2주차에 뜻밖의 취업을 하게 됐다. 이 멍한 느낌은 뭘까? 이 회사는 공고상으로만 봤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집이랑 가깝다. 전 회사를 도보거리로 다녀서 그런지 회사와 집이 가까운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다. 오전 10시 면접이지만 집과 가까워 조금은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9시 45분 문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고 어느 여성분이 오셔서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미팅룸이 아닌 직원들이 다 보는 휴게 공간 같은 곳에 안내를 해주셨고 일단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다 보이는 곳이어서 일부러 벽 쪽으로 뒤통수가 보이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성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셔서 10시 면접 보러 왔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면접이요? 라고 되물으셨다. 그래서 다시 10시 면접 보기로 한 장재윤입니다 라고 하였다. 생각해보니 이 여성분은 경영지원팀 소속인 것 같다. 그리고 면접 제안 문자는 대표님이신 것 같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어 내가 면접 보는 것은 대표님밖에 모르는 눈치였다. 여성분도 당황한 것 같고 나도 약간 당황하였다. 면접 보러 가면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께 가서 전달한 것 같다. 그 사이 뒤통수가 굉장히 주목받는 느낌을 들었다. 아마 직원들이 날 쳐다볼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괜히 한번 고개를 휙 돌려 뒤를 한번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직원들의 눈이 내 쪽에서 모니터 쪽으로 옮겨가는 어색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암튼 여성분께서 다시 오시더니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 시간이 9시 50분. 얼음물을 한 잔 주셨고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10시가 되어도 대표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괜히 긴장돼서 식은땀이 났다. 그런데 10시 5분이 지나 10시 10분이 가까워질 때쯤 대표님이 들어오셨다.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님들이 종종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한다. 면접 자리가 면접자만 잘 보여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관들도 면접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생각한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말이다. 그래야 면접자가 5만 가지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바로 회사 소개서를 출력하여 전달 주셨다. 그리고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해주셨다. 이 부분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구두로만 회사 소개를 해줘도 느낌이 다른데 출력해서 자료를 보여주니 너무 감동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말해달라고 해서 약간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드렸다. 반대로 나의 포지션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공고에서 봤던 업무 이상의 새로운 업무들이 몇 개 있었다. 온라인 MD로서의 기존 제품에 할 일은 물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매출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영어까지 해야 한다. 물론 닥치면 하겠지만 팀 단위보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공고의 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좋겠다. 면접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업무를 듣게 되고 부담을 주시니 또 5만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면접 자리에서는 해보겠다라고 답변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다. 점점 나의 연봉은 줄어들고 있다. 직전 연봉의 15% 업에서 10% 업으로 이제 10%도 안 된다. 희망 연봉을 들으시고 역시나 다른 면접과 마찬가지로 깎으려고 하신다. 이게 연봉을 많이 부르든 작게 부르든 일단 깎으려고 하는 게 일반 중소기업의 국룰인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곳과 달리 희망 연봉에서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닌 직전 연봉으로 하자고 하신다. 거기에 결정타를 하나 날리신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 동안은 90%만 지급된다고 하셨다. 이게 따지고 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전전 회사 연봉이 되는 셈이다. 적어도 내 기준에 깎아도 너무 깎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수습기간 90%는 공고에 기재도 안 되어 있고 면접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 요즘 대부분 공고에 명시를 해두는데 간혹 이런 회사들이 있기는 하다. 경력직을 너무 대놓고 기죽이고 우습게 보는 느낌을 받는다. 나이도 있으니 괜히 한번 떠보는 것 같고 낚시하는 것 같았다. 그냥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자리에서는 네네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다. 채용하고 싶은데 낚아서 싸게 채용하고 싶은 것, 다른 하나는 채용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합격 연락이 오면 전자이기에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합격할 것 같진 않지만 만약 합격을 하더라도 난 입사하지 않을 것이다. 면접 때의 대화가 면접자를 낚으려는 느낌이라 상당히 별로다. 입사하면 뭔가 개꼴당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 내어 면접 간 것은 후회는 없다. 면접 경험 하나 더 쌓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면접 자리는 무조건 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 그리고 9일 뒤 이렇게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어디 입사하셨나요?
라고 말이다. 이 회사는 채용이 되든 안 되든 개인적으로 내 생에 몇 안 되는 최고의 면접이었다. 사실 뭐 대단한 건 없다. 면접자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갖춰주냐의 문제다. 지금까지 살면서 꽤나 많이 면접을 봐왔다. 정말 별의별 면접관들을 만나왔던 것 같다. 물론 면접관도 별의별 면접자를 만났을 것이다. 중소기업 면접은 크게 다를 것은 없고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하지만 이 거기서 거기 중에서도 작은 다름이 분명 있는 곳이 있다. 별거 아닌 작은 다름에 크게 보일 때가 있다. 오래전부터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자에 대한 예의와 소통이 당연한 거고 기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당연하고 기본을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 그냥 그 당연한 거와 기본만 해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오후 3시 면접이었고 나는 어김없이 15분 전 도착하였다. 문 앞에 가서 벨을 눌렀고 남자분께서 나오셨다. 그리고 먼저 면접 보러 오셨나요? 라고 물으셨고 안으로 안내를 해주셨다. 물론 8명 정도 되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면접 보러 온다는 것을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다. 면접 제안원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벨을 눌렀을 때 문만 열어주고 안내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시작 전부터 괜찮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대표님실로 안내를 해주셨고 면접은 대표님과 진행하였다. 나야 뭐 면접관님께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지만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90도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90도로 같이 인사를 해주셨고 내가 앉을 자리를 가르쳐 주시며 안내해 주셨다. 그렇게 마주하여 앉기 직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나에게 명함을 주면서 회사 대표이고 반갑다고 말씀을 주셨다. 내 경험상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이 간략하게 누군지 자기소개하는 것도 보기 드물지만 명함을 주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한 3번 정도 받았나 싶은데 최근에는 받은 기억이 없다. 희한하게 면접을 가면 면접관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소개를 안 한다. 물론 회사 대표거나 팀장이거나 하겠지만 정확히 누군지 모르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다. 회사의 호감 이상으로 대표님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처음 문 열어주셨던 남자분께서 캔 음료와 유리 머그잔을 같이 주셨다. 날이 더워 목이 말랐지만 면접 자리에서 음료를 컵에 따르는 것도 뭔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 먼저 더울 텐데 따라 마시라고 편하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흔치는 않다. 면접 자리에서 이런 사소한 배려가 회사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해주셨다. 사실 이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이었다. 나 역시도 지원을 하면 최소한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제품과 판매처, 리뷰수, SNS 유무 등을 파악하고 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회사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면접 시 회사 소개를 해주면 나는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나에게 굉장히 놀라운 과정들이었다. 아직 본론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점에 상당히 호감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경력에 빗대어 자기소개해달라고 하셔서 나는 나름 1분 안쪽으로 대답하였다. 역시 난 자기소개가 취약점인 것 같다. 목소리가 살살 떨린다. 암튼 그리고 나서 대표님께서 경력 기술서를 보며 질문을 하셨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바로 나의 이력서에 밑줄과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곧 나의 이력서를 나름 세세하게 읽어보았다는 말이다. 그렇다. 당연한 말이다. 면접관이 면접 볼 면접자의 이력서를 읽어보고 오는 것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면접들이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다. 면접자의 이력서를 읽어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다. 아니면 대충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진심은 알 수 없지만 이력서를 넘기는 모습과 질문의 수준 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반대로 이력서를 보지 않거나 대충 보고 왔다는 느낌을 받는 면접도 있다. 이게 참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이럴 때는 차라리 부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뽑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아님 누군가 뽑았는데 괜히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
면접이 끝날 때쯤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면접이 있다. 암튼 대표님께서 질문할 포인트를 체크해 두시고 최근 이력부터 질문을 하셨다. 나는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본인도 직장생활 MD로 시작했는데 나와 시기적으로나 개인사업 등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다. 첫 사회시작 연도와 개인사업 시작 연도 등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 여담으로 말씀하셨다. 괜히 이런 말을 들으니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 김칫국을 마실 뻔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였다.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과 또 그 과정에서 해왔던 부분 등을 좋게 봐주시는 눈치였다. 그리고 채용이 되면 과장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과 출근 가능일을 물어보셨다. 출근은 바로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희망 연봉은 내 기준 직전 연봉의 5% 업한 수준으로 말씀드렸다. 연봉을 많이 올리는 것은 포기하였다. 최소한의 연봉으로 채용이 되면 열심히 하여 1년 뒤 업하는 전략으로 바꾸었다. 암튼 최소한의 업한 연봉을 듣고 조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절 상여금이 있으니 직전 연봉과 동결로 하는 건 어떠냐고 말이다. 역시나 희망 연봉 깎으려고 하는 것은 여느 회사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상여금이나 점심 식비 제공 회사는 이걸로 연봉을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리하여 나는 100만원만 업해주는 것은 어려울까요? 라고 말을 하였다. 대체적으로 면접자를 배려해 주시고 편안하게 대화와 토론 형식의 면접이었다. 면접 시간 또한 1시간을 꽉 채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가는 순간 대표님께서 부르셨다. 혹시 채용되면 차로 출근하시나요? 라고 물으셨다. 저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대표님께서 혹시 차로 출근하면 주차 등록을 해야 해서 여쭤봤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건 거의 게임 끝났다고 봐도 무관하다. 합격 100%라 생각해도 무관하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좋다. 면접은 화요일이었고 합격 여부는 금요일까지 알려주시기로 하였다. 대표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지만 또 반대로 나 역시도 대표님과 회사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아무리 봐도 채용이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인 것 같다. 그 정도로 느낌이 좋았다.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고 오후 5시쯤 문자가 왔다. 막상 문자를 받고 내용을 보려고 하니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다. 재윤님 안녕하세요. 화요일 면접 진행한 뭐뭐뭐 회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연락드리기로 해서 연락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공석인 자리에 와주시기로 해서 재훈님은 이번에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락드리는 이유는 면접 봤을 때 느낌이 좋고 지난 경력들에 열정이 느껴져서 머리에 계속 남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번호를 저장해 두었다가 TO가 났을 때 1순위로 연락드려도 될런지요.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 보고 싶네요.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결과는 채용이 되지 않았다. 아는 선배가 공석을 채워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작은 회사다 보니 인맥적인 부분에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기준에 이해는 된다. 결과 발표는 결국 채용이 된다 안 된다 이분법적인 것이기에 사실 크게 감정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 나에 대한 느낌이 좋고 열정이 느껴져서 머리에 남는다고 하셨고 내 번호를 저장해두고 추후에 인원 충원 시 1순위로 연락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든 아니든 그냥 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말이다. 나 역시도 대표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더더욱 감사한 문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장문의 문자로 답장을 드렸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또한 대표님과의 면접이 다른 면접과 달리 기억에 남고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채용이 안 됐지만 대표님과의 면접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배려해 주시는 문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대표님과 언젠가 좋은 만남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혹시 자리가 나면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뭐뭐뭐 회사도 더더욱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면접이었고 대표님이셨다.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더 뵙고 얘기 나누고 싶은 분이시다. 좋았던 기억을 뒤로하고 난 다시 면접 기회를 잡기 위해 구직 활동에 매진한다.